자, 우리 서계국어학원 친구들 대치동 모의고사 15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이 유난히 어려웠어서 그런지 성적이 좀 떨어진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해설 강의는 특히 더 꼼꼼히 자세히 듣고 오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1번에서 2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요, 학생이 참관 해설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1번 문제를 보고 본문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보니까 위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1번 보기는요, 참관 해설사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화제와 관련한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학생의 요청, 그리고 관련한 정보 설명이 되겠죠. 이 부분은 본문 어디를 확인하시면 되냐면, 자, 밑부분을 보시면, 학생이 그런데 헌정기념관은 처음 듣네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요청을 하니 요 참관 해설사가 헌정기념관은 이라고 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따라서 이 부분이 문제 1번에 보기 1번에 해당하는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서 학생은 질문의 형식을 통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을 하고 있대요. 그럼 질문의 형식이 나와 있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본문으로 내려가 보면은 자, 학생이 위에 있는 헌정기념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자, 헌정기념관은 흔히 볼 수 있는 박물관처럼 기록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곳이겠네요 라고 의문문 형식을 통해 자신이 이해한 것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2번, 자, 문제 1번의 보기 2의 근거가 이 부분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1, 2번 참관 해설사는 학생의 배경 지식을 점검해가며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 우선 이 보기를 보면은 참관 해설사가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나와 있어요. 자, 하지만 배경 지식이라는 건 이 학생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말하는 건데, 자, 이 본문에서는 학생의 배경 지식을 점검하는 내용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자, 따라서 틀린 답은 3번이 됩니다. 이어서 4번과 5번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학생은 인터뷰 목적을 밝히며 인터뷰의 내용을 활용할 방법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 부분은요, 본문의 가장 처음 부분을 보시면 자, 이 친구가 인사를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에 자, 평소 교과서나 뉴스로만 접하던 국회를 방문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신문에 의미 있는 체험 장소로 국회를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아까 4번 보기에서 언급이 됐던 인터뷰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의 내용을 활용할 방법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4번도 언급이 됐네요. 자, 마지막 5번은요. 학생은 참관 해설사의 설명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며 상대방의 발언 내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자신의 의견이라는 것은요,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자, 밑에 부분을 보시면 자, 위에 참관 해설사의 말을 들은 학생이 체험학습도 하고 기념품도 받으면 일석이조겠네요 라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따라서 마지막 5번도 정답인 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한 메모이다. 자,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참관 해설사가 제시한 정보를 잘 파악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보기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 국회 방문자 센터 홈페이지 또는 국회 관람 앱을 활용하여 예약할 것. 자, 위에 참관 해설자가 제시한 정보를 보시면요. 우선 첫 번째. 자, 국회 방문자 센터 홈페이지 또는 국회 관람 앱을 통해 자, 여기 언급이 그대로 돼 있죠. 자, 기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따라서 기억은 정답입니다. 자, 다음 니은은요. 체험학습을 원할 경우 참관 희망일 3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뒷부분을 보면은 최대 희망일 3개월 전부터 최소 3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니은도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디귿입니다. 체험 일정은 국회 본의장과 헌정기념관 중 선택 가능하다. 자, 이 부분은 국회 참관 코스를 설명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코스는요, 두 가지 코스가 있대요. 자, 첫 번째로 본회의장 코스와 그다음 두 번째 헌정기념관 코스. 자, 디귿에서 나온 부분이죠. 따라서 디귿도 옳은 선지. 자, 다음 리을로 내려가 보시면요. 자, 리을을 보시면 헌정기념관은 지난 국회의 발자취, 국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전시물 관람을 하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자, 아래쪽에서 헌정기념관 설명을 하면서 이 정의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국회의 역사와 활동상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2015년에는 그 위상을 인정받아서 제1종 국립정문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었다. 자, 요게 헌정기념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따라서 리을도 옳은 보기가 되겠고요. 마지막 미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음으로 내려가 보시면 10월 방문 예정이라면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에서 영화 관람도 신청 가능하다. 자, 요 바로 옆부분으로 오시면요. 짝수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냐면 음악회나 마술 등 다양한 공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홀수달에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0월은 짝수달이에요, 홀수달이에요? 자, 10이기 때문에 얘는 짝수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뒷부분을 보니까 영화 관람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화 관람은 짝수달이 아니라 홀수달에만 신청하고 상영하고 있다고 했죠. 따라서 5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5번이고요.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서 5번 문제는요. 학교 신문에 기고한 학생의 글이 나왔고요. 먼저 그 다음에 그 다음 나 지문은 가를 읽은 후 다른 학생이 같은 신문에 기고한 반박 글이 나왔어요. 자, 3번 문제를 보고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가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다. 가에 반영된 생각을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즉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 보기에 언급된 내용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은지를 고르면 되는 문제고요. 여기서는 가에 반영된 생각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찾으면 되겠죠. 자, 맨 처음에 기역을 한번 봅시다. 청소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자, 이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자,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기역은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자, 그 다음 니은. 화장실이나 복도를 학생들이 청소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자, 화장실이나 복도를 이들이 청소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언급. 자, 왼쪽으로 가보시면요. 모든 학생이 사용하는 구역을 본인들만 청소하는 것이 억울하다면 하소연하고 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계단, 복도 등의 청소 상태가 깨끗하게 유지되지 못해서 다른 학생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학생들이 화장실이나 복도를 청소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되겠죠. 자, 따라서 니은은 맞는 답이고요. 자, 디귿을 볼게요. 인근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구역의 청소를 누가 담당하고 있을까? 자, 아까 봤던 이 선지에 대한 근거 바로 뒷부분. 인근 학교에서는 청소 용역 제도를 시행해서 화장실과 복도의 청소는 누가 담당한대요? 용역 업체 파견 근로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대요. 자, 여기 디귿에 대한 언급이 나왔죠. 자, 따라서 니은과 디귿은 둘 다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자, 리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학교의 모든 구역을 학생들이 직접 청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까? 자,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반론에 대한 생각.
이 본문 가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잘 이해되고 있죠? 다음으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본문 나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나에 사용된 쓰기 전략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1번. 청소 용역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가로 인해 촉발된 반응을 제시하고 글을 쓰는 목적을 밝힌다.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 보통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글의 가장 앞머리에 제시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1문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나의 1문단은요. 학교 신문의 청소 용역 제도를 도입하자는 글이 실린 후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많은 호응이라는 말이, 자, 아까 보기에서 언급된 촉발된 반응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의 1번 보기는 바로 첫 번째 1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 2번입니다. 학교가 최적의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가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제시한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나 문단의 가장 아랫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나의 가장 아랫부분을 보시면 학교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학습 환경을 학생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의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 일부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그 환경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학생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라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보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청소로 인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가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 이 주장을 반박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부분. 자, 얘는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나에서, 자, 첫 번째 이유를 보시면 학교에서는 화장실과 복도 청소를 위한 보호 장구로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 또 하나 친환경 세제를 구입해서 모든 학급에 다 보급을 했대요. 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청소 용역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아까 위에 나왔던 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3번도 옳은 답. 자, 얘는 첫째 근거입니다. 자, 첫째 주장. 다음 4번. 화장실 청소 상태가 깨끗하지 못한 책임이 청소 담당자에게 있다는 가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자, 이 부분은요, 어디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 자, 청소 담당자에게 있다는, 자, 이 부분은요, 이쪽을 보시면은, 자, 한편 화장실이나 복도가 더러운 것은 청소 문제라기보다 관리를 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하면서, 자, 윗부분을 보시면 이 청소 상태가 깨끗하지 못한 책임이 청소 담당자에게 있다는 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얘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이에요. 청소 용역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부할 시간이 확보된다는 가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고, 자,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자, 이 부분은요,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은, 자, 셋째, 누군가 청소를 대신해주며 청소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일부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쵸? 자, 하지만 그 윗부분으로 올라가 보시면 다시 보기 뒤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자, 따라서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는 맞고 뒷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선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무조건 선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다음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을 보시면 보기는 가를 쓴 학생이 나를 반박하기 위해 찾은 자료이다. 자, 자료 활용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기는 줄다리기를 할 때 각 개인들은 자신이 지닌 힘을 모두 발휘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독일학자인 링겔만의 실험 결과 2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각 개인의 힘이 지닌 총합의 93%, 자, 3명의 집단은 85%, 8명의 집단은 1인당 발휘할 수 있는 힘이 49%까지 떨어졌대요. 자, 이처럼 집단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갈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링겔만 효과라고 부른다고 해요. 자, 이 보기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집단일 때보다 어느 때가 더 자기네의 힘을 발휘하기 좋은 상태다? 소수일 경우. 그래서 집단의 힘보다는 개인의 영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소수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보기였어요. 자, 얘가 아마 정답이 잘못 나와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바로 1번을 볼게요. 링겔만 효과를 예를 들며 청소 인원을 더 늘려서 청소에 투입하자는 주장을 반박한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어요? 청소 인원을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청소에 발휘될 수 있는 1인의 역량은 더 적어질 것이다. 따라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이 반박 내용을 링겔만 효과와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5번의 답은 1번으로 수정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6번과 7번.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자, 문법 문제가 이번엔 하나밖에 없었어요. 6번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오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우선 보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음성에서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서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자, 우선 음성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 같은 소리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 또 하나 의미를 변별해주는 기능. 자, 예를요, 여러분, 교과서 정의로 바꾸면, 자, 한 줄로 바꾸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돼요, 여러분. 자, 요렇게 정의를 고치면 우리 답이 바로 보이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얘는 의문에 관한 설명이었다는 거.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동그라미 쳤던 이 키워드 잘 기억을 하시고, 아, 의문이 다르게 요런 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구나.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현대시 문제가 7번부터 9번 나왔는데요. 자, 얘는 먼저 박목월의 이별가 작품 해석해보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부분을 보시면 모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자, 여기서 강의 의미는요,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공간이에요. 자,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공간, 즉 단절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 모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자, 바람에다가 세모 칠게요. 이 화자는요, 지금 바람에 불려서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람의 의미는요, 이승과 저승의 소통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자, 뱃머리의 의미는요, 이승과 저승 사이에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즉, 갈림길인 거죠. 그리고 이 갈림길에 누가 서 있어요? 화자가 서 있어요. 화자의 위치.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자, 지금 내가 이 화자가 상대방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바람에 날려서 내 목소리도 상대방이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가 봐요. 자, 모라카노 썩어서 동화밧줄은 사가 내리는데. 자, 이 부분. 우리 이 시를 읽고 있는 여러분의 심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뭐라는 건가? 자, 동화밧줄이 사가 내린다는 건요, 여러분. 여기서 동화밧줄은 이승에서의 인연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가 내리고 있죠. 즉, 인연의 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에서는 죽음과 연관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하직을 말자. 자, 하직 떨어지지 말자 하면서 이별을 거부하고 있어요.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왜냐하면 아까 윗부분에서 바람의 의미는 어땠어요? 이승과 저승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물로서 작용을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바람에 대한. 자, 잘 적어주세요. 인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맨 처음에는 방해의 존재에서 이 둘의 인연을 이어주는 존재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모라카노 네 흰 옷자락이만 펄럭이고. 자, 아까는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모라카노가 한 번 쓰였어. 자, 그 다음 중간 보니까 2번 쓰였어요. 그리고 이 디귿은요, 모라카노가 3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점층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층법 필기 한번 해주시고요. 이 점층을 통해서 화자가 드러내려고 하는 감정은 안타까움, 그리고 단절감. 네 흰 옷자락이만 펄럭인데요. 자, 흰 옷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옷이거든요. 자, 수의입니다. 자, 죽음. 오냐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자, 지금 오냐 하면서 뭘 수용하고 있어요? 자, 죽음을 수긍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체념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자, 말줄임표를 통해 계속 여운을 형성하고 있죠. 자,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너랑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재회의 소망이에요. 재회의 소망. 자,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모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네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자, 이 작품의 전반적인 주제는요, 여러분,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 강을 두고요. 경계인 강을 두고 죽음을 넘어서는 인연을 노래한 작품이에요. 자, 우리 문학 작품에서 여러분, 이런 강 같은 물의 이미지가 나오면 보편적으로는 탄생과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물이라는 공간은 맨 처음에 인간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뼈가루를 물에다가 뿌리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물이라는 공간은 가장 대표적으로 탄생과 죽음, 그리고 또 하나 정화의 이미지로도 자주 등장해요. 왜냐하면 물은 한 곳에 고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더러운 게 씻겨 나가고 하면서 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 물은요, 여러 가지 보편적 상징, 그 다음 원형적 상징으로서 물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7번.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강조한다. 자, 어떻게 보면 공간의 대비가 나와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승과 저승이라는 단절의 기로에 서 있으니까. 하지만 이 두 공간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 다음 2번. 사물의 의인화를 통해 냉소적 태도를 부각한다. 다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3번. 동일한 시와 반복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를 심화한다. 자, 아까 동일한 시와 반복 뭐 나왔어요? 모라카노, 모라카노.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점층적 표현이 쓰였죠. 따라서 7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바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을 자세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분석한 내용 안에서 정답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간단하게만 볼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기억은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자, 1번 맞죠? 자, 니은은 소멸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와 대상의 인연이 사라지고 있음을 표현한다. 자, 여기서 소멸의 이미지는 뭐예요? 사가 내린다. 자, 얘가 소멸의 이미지였죠. 따라서 2번도 맞는 답. 자, 3번. 디귿은 1년, 3년에 이어지는 점층적인 표현을 통해 이승과 단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자, 모라카노의 점층적 반복. 자, 3번도 맞는 답이고요. 4번. 리을은 이승에서의 인연도 바람처럼 흘러가 버릴 것이라는 허무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 아까 리을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서 자, 여러분, 리을에서 이 바람은 뭐였어요? 인식 변화의 존재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바람은요, 우리의 인연이 바람처럼 흘러가 버릴 것이라는 허무함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요. 자, 따라서 8번에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리스 신화에서 강은 사람이 죽을 때 건너는 공간으로 등장하며 우리의 민간 전설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와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이야기가 나타난다. 자, 이에 따라 문학에서 강을 건너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리스 신화라는 서양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소재로 볼 수 있대요. 자, 이렇게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걸 뭐라고 해요? 보편적? 자, 이렇게 전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이미지를요, 우리가 원형적 상징이라고 해요. 요거는 문학 개념으로 따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9번에 보기를 한번 보면은, 자, 5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음은, 이건 8번이고, 자, 9번에 5번 보기는요, 나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려 강 건너편까지 도달할 수 없으므로 끊임없는 갈등 속에 혼란스러워하는 화자의 심정을 담고 있겠군. 자, 이 부분은요, 갈등 속에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한다 라는 표현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화자는 뒷부분 가서 이별을 어떻게 해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목소리라는 시어는요,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별의 정한을 초극한 경지가 됩니다. 정한을 초극한 경지. 자, 여기서 초극이라는 말은요, 어려움을 극복해낸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현대시 해설을 마치고요.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고전소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춘풍전이라는 고전소설이 나왔는데, 자,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이 소설의 전개 방식,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기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나온 보기를 마찬가지로 본문에 한번 적용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로 판소리에서 사용되는 상투적 말투를 드러낸다. 자, 여기서 이 판소리에서 사용되는 상투적 말투라는 게요, 우리가 예전부터 판소리에서 시작된 소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춘향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별주부전, 심청전. 자, 요런 게 다 원작이 판소리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판소리는 소리꾼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로 전달해주는 문학인데, 자, 그게 이제 소설로, 이제 글로 옮겨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판소리에서 남아있던 문체가 소설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판소리 사설 문체라고 해요. 자, 이 부분이 드러난 파트는, 자, 본문으로 올라가면은, 자, 본문으로 가보면, 자, 춘풍 안에 거동보소, 자, 모모보소라는 이 말투가 가장 대표적인 판소리적 문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1번은 정답인 선지가 되겠고요. 자, 다음 2번은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요. 본문을 보시면 봉두난발 헛두룩한 놈 나조차 못 씻던가 추잡하니 그지없다. 또 위에는 물통지는 춘풍전웅 형용도 참혹하고 모양도 가련하다. 자, 어때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요런 걸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자, 서술자의 개입 혹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서술자의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은 언제만 나타나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만 등장하는 서술의 구조예요.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는 작품의 밖에 있는 서술자가 모든 걸 아는 입장에서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시점을 의미하는데, 자, 이때 전지전능한 작가가,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다가 갑자기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넣으면서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럼 요게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주관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요거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 다음 3번입니다. 인물이 쓴 글을 직접 인용하여 형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자, 인물이 쓴 글, 직접 인용 어디 나와 있냐면요. 자, 여기. 수기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3번도 맞는 답이고요. 자, 4번.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서술하여 작품의 입체성을 높인다. 자,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나열하는 걸 우리가 병치의 구조라고 하는데, 이 소설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을 나란히 배열하고 있지 않아요. 자, 따라서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10번에 5번 보기를 마저 보시면 어구를 나열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인물의 행동을 제시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가운데 부분 보시면 침제 길쌈 능란하다. 자, 하면서 오품받고 세버선 짓기, 서품받고 색인볼 받기, 모모하고 모모하기, 모모하고 모모하기. 자, 쭉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열하고 있죠. 자, 나열은요, 쉽게 설명하면 나란히 배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여기서 나열의 구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뒤로 넘어가서 자, 화면이 사라졌네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요 부분이죠. 정답은 4번. 자,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서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11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보기의 내용을 먼저 파악해 보면요. 이춘풍전은 조선 후기 이춘풍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기생에 빠져 재물을 탕진하는 등 당대 부정적 세태를 풍자적으로 그린 소설이래요. 자, 일단 소설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왔죠. 겉으로는 양반으로서 점잖은 채 하면서도 가정을 돌보지 않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하는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인 춘풍을 통해서 가부장적인 남성 권력이 지닌 횡포를 풍자하고 있대요. 자, 조선 후기 때는요, 양반제가 몰락하던 시기예요. 임진왜란이 끝나게 되면서 더 이상 신분제가 의미가 없어졌어.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양반이라는 신분이 몰락을 하고 이제 족보를 사고 파는 시기가 이 조선 후기 때 나타나게 되죠. 자, 또한 남장을 하고 나타난 아내, 자, 여성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여성이 그냥 집안일을 하고 소극적인 여성이 아니라 아내의 활약으로 춘풍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서사를 통해 여성의 능력이 부각이 돼. 자, 또 하나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싹튼 당시의 새로운 상황을 이 춘풍의 아내를 통해 형상화한대요. 자, 그러면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요.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춘풍의 아내가 추월이 마련한 다담상을 사완하는 거린이 된 춘풍에게 내어주는 것은 반상의 신분을 타파하는 데 여성이 앞장서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자, 거린이 된 내 남편을 위해서 다담상을 내어줘요. 자, 얘는요, 여러분. 신분을 타파하는 데 여성의 힘이 사용된 게 아니고요. 내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자, 마지막 도리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자, 춘풍에 대한 아내의 동정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A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어라. 선생님은 바로 A 본문으로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보기랑 같이 비교하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여기 A가 나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상기시켜 상대방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다. 자, A 보시면요. 여보시오 서방님, 내 말 잠깐 들어보소. 20년 전에 부모 조업을 탕진하고 그 사이 5년을 결단하고 앉았다가 물정도 소리한데 평양 장사 가지 마오. 자, 20년 전에 부모의 조업을 탕진했어. 너 이거 예전에 잘못했잖아. 라고 상대방의 잘못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기억의 말하기 방식 맞고요. 두 번째, 대의 명분을 세워서 상대방이 빨리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자, 이 부분은요. A를 눈 씻고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자, D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결정을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다. 자, 동정심이라는 거는 측은지심, 불쌍함을 앞세워서, 감정을 앞세워서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감정 혹은 동정심에 대한 호소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자, 리을은요. 실행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어려움을 들어 상대방의 결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자, 그럼 요 A 부분에서 본문이 사라졌어요. 다시 올라가서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실행하는 목적을 이루기 어려움. 자, A 부분을 다시 보시면요. 평양 내 물정 들었소. 번화사치하고 분벽상창 청루미세 단수노치 반개하고 청가 일곡으로 교태하여 돈 많고 허랑한 자는 재세워두고 벗긴다네. 자, 평양의 물정이 이렇다니 부디 장사 가지 마세요 라고 얘가 평양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너 여기서 장사하면은 어려워 라는 이유를 들어서 만류를 하고 있죠. 자, 따라서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꾸 화면이 움직이네요. 다시 화면 조정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까지는 다 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굉장히 오답이 많이 나왔어요. 정약용 본문인데, 자, 우리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간단하게 정약용 지문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헷갈렸던 친구들은요, 자, 이 본문 필기 같이 보면서 따라오셔도 괜찮아요. 자, 1문단에서는요, 정약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우리 정약용 다 누군지 알고 계시죠? 조선시대 실학자. 자, 정약용은 인간이 본성에 기초한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본성이라는 거는, 인간이 지닌 본성은 뭐를 바탕으로 한다? 기호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1문단에서 언급을 해요. 자, 이때 기호라는 것은 선을 좋아하고, 즉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한마디로 1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 정약용은 인간을 어떻게 봤어요? 본성에 기초한 존재라고 봤는데, 자, 이때 이 기호에 따르면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다 라고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2문단에서는요, 정약용과 반대되는 성리학의 견해가 나와 있어요. 자, 성리학에서 정의한 본성은, 성리학에서 정의한 본성이란 형이상학적 실체이자 절대 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 선이다. 자,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서 정리하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고정적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고정적인 속성이자, 그리고 또 하나, 역사나 변화를 초월한 보편적인 것. 자,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게 성리학이 정의한 본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3문단에서는요, 누구의 정의가 나오겠어요? 자, 맨 처음에 언급됐던 정약용이 정의한 본성이 나오겠죠. 자, 정약용이 정의한 본성에 따르면 이 본성은 고정적이고 내재적인 본체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고정적이고 내재적이지 않다. 자, 이 부분은 성리학과 반대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람만이 지닌 본성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만이 지닌 본성. 자, 이 사람만이 지닌 본성이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대요. 자,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향한 순수한 지향성을 지닌 욕구를 가지고 있대요. 자, 선을 향한 순수한 지향성을 지닌 욕구. 자, 정약용은 계속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하고 있어요? 선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공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의 본성에는 실천적 규범의 도리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자, 우리의 본성에는 뭐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 자, 실천적 규범의 도리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 자, 그렇다면 선을 추구하는 인간이 이러한 실천적 규범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자, 외적이고 후천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대요. 자, 이 본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외적이고, 자, 또 하나 후천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즉, 우리가 주체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실천 규범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정약용의 의견에 따르면. 자, 다음은요. 이제 사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칠판 정리를 한번 하고. 자, 사문단을 보시면요. 자, 정약용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우리 인간의 본능이 선을 추구한다 라는 거를 확립할 수 있는 그 단서. 자, 우리 마음이 선을 추구하는 것을,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단서 두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단서는요,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눈앞의 즐거움이에요. 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눈앞의 즐거움. 자, 요거를 다른 말로 무반성적 즐거움이라고 제시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마음이 선을 추구하는 두 번째 단서는요. 자, 우리는 지속적인 행위의 결과를 지닌 존재이다. 요 지속적인 행위의 결과라는 거는, 자, 우리가 행위 주체의 의식적인 실현을 통해서, 자, 조금 길죠? 행위 주체의 의식적 실현을 통해 뭘 한다? 선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한다는 거예요. 자, 요게 정약용이 제시한 우리 마음이 선을 추구한다는 그 두 가지 단서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정약용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또 주의라는 사람이 또 한 명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주의와 정약용의 의견이 상통되는 부분과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자, 우선 주의와 정약용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 속성. 자, 두 사람의 공통적 속성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순수하게 선하다. 자, 요게 바로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반면의 차이점은 아까 정약용은 뭐라 그랬어요? 본성은 형이상학적이고 내재적인 존재가 아니다. 본질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정약용의 주장이었다면, 자, 주의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본성은 마음의 욕구이므로 자기 내부에서 완전한 만족을 할 수 없고 타인의 관계 속에만 실현이 된다라고 해요. 자, 이해됐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주의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본성은 형이상학적이고 본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게 주의고요. 정약용은 이 본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욕구이므로 자기 내부에서 완전한 충족이 되지 않는다. 자, 오로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실현이 된다라고 보는 게 정약용이 주장한 본성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정리고요. 우리 바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윗글은요, 맨 처음에 보시면은 정약용이 규정한 본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자, 얘는 틀렸죠. 자, 또 하나. 또 하나. 이 사상이 형성된 배경과 과정을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자, 얘도 틀린 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3번. 성리학적 이론이 정약용 사상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한다. 자, 얘도 완전 옳지 않은 답이 되겠죠. 자, 다음 4번. 정약용 이론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성리학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1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윗글의 정약용과 보기의 고자, 맹자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먼저 보면요. 고자는 인간의 본성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고요. 맹자의 성선설을 비판한대요. 자, 여기서 성선설이라는 거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론이에요. 맹자는 생리적 욕구로서의 본능과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본성을 구분하며 사람은 본능의 욕구를 절제하고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인이예지라는 본성을 발현해야 한다고 보았대요. 자, 다시 말해서 맹자는 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재되어 있는 선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 내재되어 있는 선이 인의 예지라는 덕목이고요. 자, 그러나 고자는 본능과 본성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맹자가 사회적 가치와 자연적 본능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봤대요. 자, 또 고자는 가치를 판별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선천적인 본능과 달리 인이예지와 같은 사회적 가치나 규범은 외적이고 후천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적인 선택과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자, 얘는 정약용과 비슷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정약용은 고자와 달리 인간의 본성은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정약용이 주장한 건 뭐냐? 자, 정약용이 말한 기호는 뭐예요? 선을 추구하고 악을 거부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자, 그리고 고자는 뭐라고 봤어요? 자, 보기에 따르면 본능은 본성과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은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죠.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정약용은 고자와 마찬가지로 선은 주체적 선택과 노력을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자, 정약용에 의하면 이 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행위 주체의 의식적 실천으로 보았어요. 자, 따라서 2번도 맞는 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약용은 맹자와 달리 인간의 본성에는 도덕적 규범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자, 아까 맹자는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내재되어 있다? 인, 의, 예, 지라는 선의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 자, 하지만 정약용은 우리 마음속엔 도덕적 규범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왜? 이 본성이란, 자, 본성이란 뭐냐면요. 무언가를 바라는 욕구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도덕적 규범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게 정약용의 관점이었어요. 자, 다음 4번을 보시면요. 정약용은 맹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본성에 따라 순수하게 선을 지향할 수 있다고 본다. 아까 본성, 정약용에 있어서 본성은 뭐다? 선을 향한 순수한 지향성을 지닌 욕구다라고 했죠. 본문 필기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따라서 4번도 정답이에요. 마지막 5번 볼게요. 정약용은 맹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려면 타고난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고 보았대요. 자, 정약용에 의하면 이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들은 뭐였어요? 후천적, 그리고 개인의 의식으로 지속적으로 충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죠. 후천적 노력. 자, 됐나요? 따라서 욕구를 절제하는 것과 정약용이 말한 인간의 본성 실현은 상통하지가 않아요. 자, 5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죠, 여러분. 너무 많은 철학자가 나왔고 그 안에서 또 비교해야 되는 응용 문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 게 맞아요. 자, 15번.
정약용의 관점에서 A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몇 번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여기서 A가 뭐냐면 사람이 지니고 있는 본성이에요. 자, 정약용의 관점에서 본 사람이 지닌 본성. 1번. 의식적인 노력과 선택을 통해 실천할 때만 충족될 수 있다. 한 3번 반복된 것 같은데? 맞죠? 자, 두 번째. 하늘로부터 받은 것으로. 자, 요거를 정약용은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스러운 욕구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따라서 여기까진 맞아. 자, 그래도 뒤에 더 봐야겠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거 후천적 노력이니까 맞겠네요. 자, 다음 3번 보기예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마음에도 선을 좋아하는 욕구가 존재한다. 자, 이게 아까 마지막 문단에서 나왔던 뭐였어요? 정약용이 우리 인간이 마음속에 선을 지니고 있다고 제시한 근거 2번째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무반성적인 즐거움에 해당하는 선지가 되겠죠. 자, 따라서 3번도 옳은 답이고요. 자, 계속해서 4번 볼게요. 누구나 지니고 있지만 실천의 과정에서 기질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누구나 지니고 있지만 맞아. 자, 그런데 실천 과정에서 기질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틀렸어요. 자, 이건 정약용의 관점이 아니에요. 따라서 15번에 적절하지 않은 답은 4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5번도 마저 볼게요,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할 수는 있지만, 자, 마찬가지로 이거 맞죠? 선이나 악을 지향할 수 있는 유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자, 그쵸. 정약용에 따르면 우리 본성은 선이나 악을 지향할 수 있는 유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의 본성은 선을 향한 선을 향한 순수한 지향성을 지닌 욕구라고 해요. 지닌 욕구. 자, 됐죠? 따라서 5번도 맞는 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기억, 니은.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첫 번째 근거, 그리고 얘는 두 번째 근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모두 인간 마음 안에 선을 좋아하는 본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자, 이거 맞죠? 자, 두 번째. 기억은 니은과 달리 행위 주체의 의식적 노력과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무반석적인 즐거움인 것도 맞아요. 자,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선행을 하는 사람이든 악행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상이다. 자, 얘는 맞죠? 자, 다음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본성의 욕구를 충족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자, 얘도 맞네요. 자, 이거 헷갈리시는 친구들은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본문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세요. 자, 5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행위 주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과 평가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자,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반석적 즐거움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선지 순서가 바뀌었어.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렇게 표기가 돼야 맞는 답이 되겠죠. 따라서 16번에 5번은 적절하지 않은 답. 자, 우리 드디어 이제 마지막 지문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얘는 문제에서 바로 본문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사회 지문이고요. 자, 여기서 키워드를 뽑자면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 이 문단의 이 글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중요한 것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튀넨은 고립국 이론에서 농업적 토지 이용 분화의 주요 인자로 입지지대를 생각했대요. 자, 입지지대도 이 고립국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입지지대는 농부가 작물 재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자, 요런 계산하는 공식 나오면은 일단 무조건 별표를 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자, 시장 가격에서 생산비와 운송비를 뺀
나머지 잉여분의 수익을 우리가 입지지대라고 한대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바로 18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18번을 보시면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고립국 내에서 ABC 작물을 1kg 재배한다고 가정하자. 자, 그리고 농작물의 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각 작물의 시장 가격, 생산비, 운송비는 다음과 같대요. 자, 지금 여기서 그래프가 하나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기를 보고 필요한 정보만 그래프에서 한번 끌어볼게요. 자, 1번. ABC 지대의 곡선은 서로 교차하는 형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 얘는 맞을까 틀릴까? 얘는 맞는 답이 돼요. 자, 왜냐면은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자, 본문을 보시면 3문단에서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여러 작물은 시장 가격과 운송비가 다르기 때문에 지대 곡선은 서로 교차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자, 요 작물들은 다 어때요, 여러분? 시장 가격과 운송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얘는 무조건 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자, 따라서 1번은 정답이고요. 자, 답 근거 몇 문단에 나와 있어요? 아까 3문단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C 작물은 A 작물에 비해 자본 투입의 양이 적거나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작물일 것이다. 자, C의 시장 가격은 1,700원, 생산비는 200원, 운송비는 10kg당 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 이거 운송비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 아까 자, C의 거리를 보시면요. A보다 더 먼 곳에서 재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C 작물은 A 작물에 비해 자본 투입의 양이 적거나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작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중심 지역으로부터 10km 떨어진 농업지역에서는 C를 재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이 입지지대를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에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자, 우선 중심 지역으로 10km 떨어진 농업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운송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각각 10km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A는 운송비 500원이 될 거고요. 자, B는 운송비 200원, 그리고 C는 운송비 100원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각각의 입지지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A의 입지지대는 총 얼마? 3,000원에서 500원과 500원, 즉 생산비와 운송비를 빼면 되는 거니까, 자, A의 입지지대는 2,000원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를 계산해 보면은, 자, B는 2,300원에서 300원, 200원을 더한 500원을 빼면 되니까 입지지대 총 1,800원.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 C는요, 계산을 해보면 총 1,400원의 수치가 나오네요. 그럼 순서대로 A, B, C, 자, 이렇게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중심 지역으로부터 10km 떨어진 농업지역에서는 뭐를 재배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내가 지금 남는 순수익은 A가 가장 높잖아. 2,000원이니까. 됐어? 자, 그러면은 C를 재배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고 A를 재배해야지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얻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틀린 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계산을 접근하시면 되는데, 자, 4번은요. 중심 지역으로 50km 떨어진 지점에서 B와 C를 재배하는 지역의 경계선이 형성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요. 50km 떨어진 지점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B와 C가 모두 얼마가 되냐면 이익이 1,000원이 돼요. 자, 그럼 동일한 가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선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마지막 5번. 중심 지역으로부터 150km 이상 떨어진 농업지역에서는 A, B, C 모두 재배되지 않을 것이다.
자, 순수익을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 다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마이너스야. 자, 그럼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필요가 없겠지. 내가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재배를 할 이유는 없으니까.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밑으로 넘어가서 19번이에요. 윗글을 읽고 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도시 인근의 농업지역에 도로가 개통된다면 입지지대 당연히 변화가 생기겠죠. 자, 두 번째.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아야만 작물 재배 지역이 동심원으로 배열될 수가 있겠군. 자, 얘도 동심원 배열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었어요. 3번. 목재가 주 에너지원이 아닌 현재는 도시 가까운 지역에서 임업이 이루어지지 않겠군. 자, 바로 옆에 보면요, 여러분. 튀는 고립국 기록에서 특이한 것은 뭐래요? 임업이 도시 가까운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맞겠죠? 자, 4번. 농부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자, 농부가요, 여러분. 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이 주어진 구간 안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을 선택하는 게 농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 자, 그러려면요. 생산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뭘 줄여야겠어요? 운송비를 줄여야겠어요. 자, 따라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억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기억은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에요. 자, 정답은 몇 번이냐면요, 2번이에요. 얘는 본문 일치불일치 문제라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시장과의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집약적인 농업이 행해진다. 자, 윗부분을 한번 봅시다. 전반적으로 시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일수록 집약적인 농업이 행해지고 있는 반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토지는 어때요? 비집약적으로 이용이 될 거래요. 근데 아까 4번에서는 어떤 전제를 깔았어요? 2번에서는 시장과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자, 이때 어떤 농업이 행해진다고? 아까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 비집약적 농업이 행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마지막 문제의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는 굉장히 까다로운 난이도로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 어디서 틀렸는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지 앞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맞이하더라도 정답률 많이 높일 수 있으니까,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해설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